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언론은 대부분이 김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 동아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여기저기 오락가락 김웅 진술이 고발 사주 의혹을 더 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사자인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은 정말 억울하게 뭔가 어디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대선 주자에 적합도에서 전체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 그렇다면 이 김웅은 자기 현 주소가 유승민의 대변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을 까대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진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잠적을 하니 이상한 행적을 벌였다. 지탄 받을 거는 지탄을 이제 받아야 되고 값을 치를 거는 치러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토해내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는 것이 바로 김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웅 그제 그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고발사주 논란과 관련해서 뉴스버스에 제보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소통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뭐 한 사람이니까 뭐 복잡하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딱 한 사람이면 벌써 그것만 탁 터뜨리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자료를 전달한 것 같다 하고 어제는 또 노컷 뉴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말의 오락가락이 오늘 다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이 손 검사가 말이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했다는 것인데 논란의 핵심은 손 검사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현재 문제가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측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대검에 있으면 대검 수사정책관들이 주변에 참모들이 쭉 있는데 이걸 모조리 추미애가 그냥 완전히 팔을 비틀고 한다고 윤석열 총장 팔을 비틀기 위해서 모조리 다 인사명령을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보낸 사람이에요. 인사를. 윤석열 총장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측근 최측근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측근이 아닙니다. 김 의원이 인터뷰에서 당시 손 검사에게 자료를 받은 점도 언급했고 이런 사정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의 존재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인 공방으로 치부하기는 어렵고 또 김 의원이 뉴스버스와 첫 통화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과 관련해서 준성이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을 수 있다. 이제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이런 것을 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이 윤석열 총장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딱딱 앞뒤를 딱 빼버리고 말이죠. 만약에 뉴스버스가 내용이 앞뒤를 싹 빼버리고 윤석열 총장 또 고발장 이 최강욱은 빼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버스라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과연 무엇인가? 이진동 기자라는 조선일보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을까까지 심지어는 물어보니까
어디에 저 어디 고등학교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진동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막 불거지고 또 김웅에 대한 의혹이 막 서로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이 사실상 저도 이번에 뉴스버스라는 언론을 처음 알았는데 뉴스버스가 한번 이런 인터넷 매체가 한번 뜨려면 말이죠. 정말 천재 일우가 있어야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뉴스버스가 떴습니다. 이런 특종을 해가지고 떴습니다. 이진동 기자라는 사람이 바로 태블릿 PC 바로 그 특종을 했다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과거에 최순실과 뭐 이런 특종한 그런 거. 바로 이분이 이진동이라는 그리고 조선일보를 떠야만 됐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진동이란 뉴스버스를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뉴스버스는 유명 매체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어떤 현상을 느낍니다. 김 의원은 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진술 때문에 의혹이 자꾸 키워집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의원이 기억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리지만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고발장 작성, 전달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바로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지금 이 야권 국민의힘에 가져온 그 충격적인 그 소위 데미지는 엄청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르지만 결국 김 의원 스스로에게 엄청난 부채가 진다는 사실, 이거는 아마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김웅이 아주 진실을 선명하게 발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저뿐이 아닙니다. 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죄가 없는 저는 최소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 개인은 그런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어떤 음해의 영역에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김웅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오늘 진실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단단히 알아야 된다. 정권 교체다. 단일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맺혀진 굳건한 안보, 이걸 지키면서 또 번성하는 과거의 좀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 또 새롭게 더더욱이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헌법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헌법을 다시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결국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런데 도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확실히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